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우리가 그 핫 이슈를 하는 날인데 그렇죠. 오늘 진짜 뜨거웠어요. 네. 막 석탄, 백탄 다 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한반도가 지금 석탄으로 네. 불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문제의 그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거는 그 업체의 일탈 행위였다. 이러면서 그 두 업체를 기소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댓글들이 인터넷들, 네티즌들이 대단했어요. 첫째, 꼬리 자르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숨겨준 거 아니냐. 세 번째, 이거 방조한 거 아니냐. 그냥 방기한 거 아니냐. 왜? 작년 3월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냥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걱정하는 분들이 미국하고 진짜 괜찮은 거냐. 미국이 이거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국을 경유했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3국에 대해서도 제3자라고 하더라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우리나라가 해당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나라 걱정이 오늘 네. 하루 종일 진짜 석탄, 백탄 타는 것처럼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7월 중순에 네. 언론에서 제기한 후로 지금 한 20일 가까이 흘렀는데요. 이제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작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네.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에 가가지고 러시아산으로 둔갑을 한 뒤에 네. 그다음에 배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렇죠.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이번에 3명의 업자, 그다음에 네. 3군데의 회사를 이제 기소를 하기로 결정을 네. 내렸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부가 작년 3월에서 10월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측에서 일단 네. 유엔의 북한 제재 관련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관에서 올 4월에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명기가 됐었습니다. 네. 명기가 됐었는데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뭐 했느냐? 7월 달에 언론이 언론도 한국 언론이 아니라 VOA라고 네. 미국의 자유의 목소리라는 그 미국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도된 이후에 이게 이제 우리 언론 보도하면서 불거진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4월에 이미 네. 유엔 북한 제재 관련 기관에서 이미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때 읽어보지도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그게 너무 군색한 변명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유엔에서 3289 말하자면 제재를 확실하게 얘기하고 전 세계에다 얘기하고 다른 거 떠나서 우리가 당사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관세청에서는 또 뭐 이번 오늘 브리핑한 거 보니까 네. 올 2월에 네. 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더니 검찰에서 북한산인지 철저히 소명이 안 됐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때부터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네. 이야기대로라면은 네. 어찌됐든 관세청은 그 느낌을 알았다는 거, 그게 뭐 어떤 연루됐을 걸 알았다는 건데 지금까지 뭐 했는지 이제 이 문제가 네.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진짜 몰랐느냐 1. 그러니까 몰랐다는 것은 이런 거게 되겠죠. 관세 당국은 대충 눈치챘는데 네. 외교부는 연락이 서로 소통이 안 돼 몰랐다는 거, 청와대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럼 이게 무능인 거죠. 두 번째, 알았는데도 그러면 눈을 감았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책임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정말 그 10달의 미스테리인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국내 항구에서 정말 우리가 당사자로서 제재한다고 막 하는데 10달 동안에 아무런 제재 없이 이게 들어올 수 있었는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지난번에 그 한돈 사랑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즉 이 석탄 들어온 거를 뭐 그렇게 뭐 레이저 통하고 뭐 이러지 않더라도 거기에 이물질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산 꽁초가 있는다든지 웬만한 사람들은 그거 보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몰랐다? 몰랄 수가 있느냐? 너무 이상하다.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산지 증명을 네. 이제 사실 자세히만 들으려고 금방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련 회사, 러시아에 있는 회사들이 다 엉터리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열량 부분도 북한산 그 석탄의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누구는 북한산 석탄이 뭐 탄과 여러기 때문에 그 질이 틀리다고 하지만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이제 전문가들 조사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의식해서 저는 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 가능성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부는 알긴 알았어요. 아는데 현재 이제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당신들 빠져라. 그럼 미국 가서 설득을 해라. 제발 북한에 대한 제재 그만두라고. 왜 그 설득을 못하느냐?
대북 제재 계속 되면은 우리 비핵화 못 하겠다라고 북한이 지금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한테도 야 네가 말이 우리 민족끼리인데 왜 미국 편을 들고 그쪽까지 서 있어?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이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웠던 거죠. 북한과의 뭐 남북관계 협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알았으면서도 이걸 제재를 한다라고 하면 북한에서 이제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죠. 야, 너네 결국 문재인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하죠. 아, 문재인 대통령 그때 같이 민족 화해 이야기하고 말이야 남북 교류 이야기하더니만 결국 미국 편에 서서 이런 것 가지고 우리를 뭐 제재를 가해? 뭐 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이게 상당히 걸렸을 거란 내가 추정이 듭니다. 저도 확실히 이야기는 못 하겠어요. 그러나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형편이 굉장히 안 좋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이 석탄을 수출을 계속 못하게 되면은 무슨 기계도 못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이라도 조금씩 이렇게 뭐 팔아가지고 기계를 이렇게 돌려야 돼. 기초 자금 때문에 아마도 우리 정부나 또는 자신들의 어떤 이제 왜 사적인 라인을 통해서 이거 죽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서 계속해서 뭐랄까요? 통사정을 했다고 할까? 이러니까 우리 정부나 그 관계 기관이 이러면서 아는 척 모르는 척 했을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 석탄의 중요성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북한이 1년에 이제 과거 이제 제재를 받기 전에 1년에 약 10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조 1천억, 2천억 정도를 석탄을 수출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의 대외 수출량의 3분의 1이나 돼요. 그러니까 전체 수출한 게 3분의 1은 석탄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수출은 북한은 중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량의 교역량으로 따진다면 90%입니다. 그 가운데 석탄과 선철이라고 그러죠. 그게 차지한 비율 45%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석탄으로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딱 끊겨버린 겁니다. 또 이걸 알고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딱 막혀버리니까 달러를 벌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냐. 그래서 북한은 이 밀 수출, 밀 교역의 전문가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 그럼요. 마약까지도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뭐. 그래서 위조 지폐도 만들고. 그 무연탄을 몰래 갖다 파는 이제 그런 일을 하다가 적발이 가끔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적발이 이제 드디어 돼버린 거죠.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대북 제재를 하자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 정작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이렇게 허술했다는 거, 정말 이 허술하게 왔다 갔다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뭐 이걸 알고서 했다 어쩌고 했다. 지금 시중에는요 굉장히 소문이 많이 돌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의 그 김병준 대표가 이런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 회사가 걸린 회사가 무슨 공기업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지금 그 회사는 우리나라의 뭐뭐 기관에서 만든 일종의 가짜 회사,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 이런 소문까지도 돌고 있어서 아마도 이제 그런 거를 김병준 대표가 언급한 것 같은데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었다는 거 저는 이게 더 문제일 것 같아요. 전 이제 그런 이제 시중의 이야기를 전 믿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요 대한민국 정부 무너집니다. 만약 우리 정부가 그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에 수출을 도와줬다? 제가 보기엔 너무나 위험한 이야기고 그렇다면 미국의 제재 막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않는데 어찌됐든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안 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며칠 전까지도 정부 부처 간의 합동회의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 안 했다는 건 확실한 거고 그 근거에는 북한을 의식한 거였다. 이것까지는 팩트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외교부에서 그 외교부 대변인 노 대변인이 이랬어요. 일본에 이제 진릉호에서 석탄이 들어왔는데 이게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니까 기자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금방 아냐고. 왜냐하면 10달 동안 이렇게 묶였던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며칠 만에 하루 만에 아느냐. 이러니까 말문을 닫을 수가 없어. 그게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고 제일 큰 근거는 이번에 이제 관세청에서도 정말 이렇게 허술하게 도대체 그런 식으로 있으려면 관세청이 왜 국민 세금으로 존재하는지 그런 것도 하나도 못하는 관세청이 다 가짜 서류에 속고 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심각한 거는 미국의 반응이라고 봐요.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의 반응이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
한미 간에 뭐 이견은 없고 이 문제도 한국 정부가 훌륭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무부 대변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그때 미 국무부 대변인이 그 이야기를 할 때 미국 기자들 질문이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미국 언론들 시각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 자, 동맹이라고 하지만은 뒤에서 밀수하고 있다면은 그걸 봐줄 수 있겠느냐? 자, 밀수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속된 말로 해서 동맹이지만 뒤통수 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것은 미국 언론이 한국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미국 하원에 그 외교위원회 산하에 이제 제재 가하는 뭐 이런 소위가 있습니다. 소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딱 VOA 그러니까 미국의 소리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자, 한국이 석탄 관련해서 밀 수출, 북한의 밀 수출 또 밀 반입에 개입을 했다면은 한국 관련 기업도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당연하다는 이야기였어요. 미국은 의회 권력이 굉장히 센 나라입니다. 그럼요. 네. 미국 의회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 당연하다고 했을 때 테드포 의원이었죠. 저는 이제 네. 이번 문제까지는 크게 확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한미 관계 현재상 그러나 이런 문제가 한두 번 불거지면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또 대한민국 기업에 대해서 미국이 경고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경고란 그런데 미국 경고는 미국 사람들 무섭습니다. 이게 세계를 운영해 본 사람들과 동네에서 옆집하고 그냥 안 싸우려고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해온 사람들 주먹 때릴 땐 때립니다. 뺨 때릴 땐 때립니다. 그게 제국주의를 해봤던 나라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 관계에서 다 좋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만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안영환 선수가 얘기한 대로 제국주의의 특성, 그거를 이제 에이미 추아라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중국계 미국의 역사학자는 뭐냐면 제국들은 포용성이 있었다. 이제 뭐 로마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안영환 선수가 얘기한 대로 제국들은 그냥 자신들의 어떤 임페리얼리즘, 자신들의 힘에 대해서 그 영역을 침범한다거나 또는 자존심이 상할 때는 반드시 한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볼튼이 이번에 볼튼 보좌관이 사용했던 언어를 보면 굉장히 강경해요. 이번에 미국 역시 기존 제재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고 제재 회피를 확실하게 막겠다. 그리고 기소 문제까지도 미국이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미국은 제재 완화를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비핵화 할 때까지 이란에 대해서 한 것처럼 최대한 압박을 가하겠다. 맥시멈 프레셔를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강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잘 이제 제국주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과거에 프랑스가요 리비아를 공습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나라죠, 프랑스. 그런데 딱 리비아가 자국의 이익과 관련돼서 좀 이익을 훼손한 일을 하니까는 그냥 전투기 번스 그냥 폭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국주의를 했던 나라들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국제법 완전히 위반할 수 있는 게 제국주의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냥 우리 같은 나라들이 국제법 굉장히 하는데 어찌됐든 무력 행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제국주의 국가들인데 지금 이제 미국의 경우 같은 경우는 국제 제재 어느 기업 망하는 거 봅니다. 이번에 중국 기업들 있잖아요. 몇 번 특히 이제 이것과 관련이 없습니다만 미국과 관련해서 미국의 국방 기술을 빼내는 그런 기업들 미국 정부에서 한 방에 봐버립니다. 한 방에. 네. 한 방에 봐버리면 무너져요. 사실 우리 한정 같은 건 우습습니다. 그 무너뜨린 건 사실. 오늘 이인기 님이 이 와중에 강경화 장관은 연가를 내시고 저도 이게 연가 낼 때는 아닐 것 같은데 세고개 님이 아주 여러 가지 걱정을 계속 올려주고 계시고요. 김종원 님도 영국 원전 수주 무산된 거 이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원전 문제에 그건 대해서는 우리 해야 돼요. 통으로 한번 네. 다루려고 준비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직구님 오늘 VOA에서 북한 개성공단 재개하지 말라고 했다. 네, 저도 그 소식 들었습니다. 진짜 이인기님 말씀대로 우리 심각하게 우리 정부가 받아들여야 되죠. 네. 그런데 우리 강경화 외교장관 뭐 하는 분이에요? 아니 저도 난 처음에 저도 난 정말 진짜 정말 뭐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니 저는 강경화 장관을 좀 알아요. 옛날에 KBS부터 제 네. 옆부서에 있고 그리고 참 좋은 인품을 갖고 있는데 네. 뭐 김경수 지사도 인품 좋고 다 이런데 너무 지금 수동적인 그 역할에 머무르고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저기 자수성가하고 적극적으로 정말 자기 스스로 돈 벌어서 이제까지 온 여성이 왜 이렇게 그 디펜드하고 강경화라는 이름? 그건 이미지밖에 남은 게 아닌가. 정말 장미의 이름처럼 이름만 남은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너무 속상하고 저도 요즘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 강경화 씨를 그렇게 전용욱이 그렇게 저기 좋은 사람이라고 잘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고. 저 할 말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 장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일단 물론 청와대가 과도하게 나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역할도 안 주는 것 그렇죠. 같아요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지만 김종수님이 인형처럼 해야죠. 느껴져요. 그리고 돌직구님이 대통령 직속 통역관. 아 참 아픈 얘기입니다. 예. 너무 같은 그다음에 여성으로서 외교부를 장악도 아파요.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외교부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업무 파악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 그럼 본인도 이제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 많이 하셔야죠. 네. 자, 그리고 아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왜 그 외부자들에서 좀 이렇게 하지 그랬느냐고. 답 좀 해보소. 아니 그런데요, 뭐 네. 이런 이야기 하기도 했어요. 네. 아, 우리 많이 했죠. 근데 다 잘려서 그랬지. 편집돼 갖고. 그리고 참. 우리 안영환 선수가요. 같이 이렇게 해보면 정말 아는 게 많고, 그 다음에 늘 책을 가까이 하고, 그래가지고 뭐 얘기를 많이 하면 자기가 이렇게 막 그 좋은 말 얘기하면은 다 잘리고 막 그래서 안 나오더라고요. 나한테. 안타까웠어. 나 공부 열심히 해가서 이야기하면은. 아니 나도 그렇지. 나도 이렇게 좀 세게 그러니까요, 예.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그 다 잘리고 그래서 저희는 그래요. 진보든 보수든 잘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진보든 보수든 잘하는 건 저희 확실하게 얘기하고. 저희도 한국당 세게 조질 겁니다. 조지단 별세. 드디어 나왔구나.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맨날 제 앞에서는 그래, 제 옆에서는. 근데 우리 기자들 말버릇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근데 저나 안영환이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 국회의원 뭐 2차례나 시켜주셨고 여기 한 차례 시켜주시고 그랬는데 늘 사명감 같은 걸 느껴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 귀한 세비를 이렇게 저희에게 주셨는데 저희 뭐 이거 하는데 뭐 돈 한 푼 안 생기고 진짜 우리 돈 써가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습니다. 왜?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안영환 선수하고 같이 방송을 한다는 거는 저의 그 기쁨이에요. 저도 큰 영광이자 기쁨입니다. 아니 그런데 진짜 우리 누나나 저나 우리 사회에서는 혜택 받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늘 고맙게 생각하고. 항상 그래서 네. 저희들이 뭔가 혜택 받은 만큼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안영환 선수는 그 국회의원 되고 나서 자기 처음 비즈니스 타봤죠. 아니 지난번에 또 슬픈 과거를 이야기하려고. 왜 그게 아니야. 나 차마 그건 낫다. 비행기 그때 처음 타봤지 안 물어봤잖아. 나 기자 생활하면서 비행기 처음 타봤어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타고 막 이런 거 보기 안 좋아요. 그럼요. 그래서 얼마나 비싼데요. 그리고 제 후배들이 그 스튜어디스인데 제일 거기서 자기 스튜어디스들이 이렇게 보면은 눈여겨보는 게 그 이코노미를 타고 뭐 미국이나 뭐 이렇게 출장 가는 젊은 그 30대 회사원들이래요. 40대 초반에. 그렇지 오히려 비즈니스 탄 그 30대나 3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은 스튜어디스 아가씨들도 쟤는 아버지가 부자라서 그렇지, 아버지 그렇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한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30대가 비즈니스. 네. 저는 지난번에 정말 제가 1등석 아니면 안 타겠다고 한 빨리 썩은 이 생선의 얘기를 해가지고 막 그 장안에서 화제가 됐는데 저도 이렇게 국회의원 하면서 비즈니스를 타면서 저는 그 전에 좀 탔어요 사실 결혼 그건 제가 몰라. 네, 신혼여행 갈 때도 비즈니스 타고 가고 그렇게 막 땡빛을 예. 얻어갖고 예. 그렇긴 했는데 나 타보고 싶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는 그냥 무조건 좋았지만 세금을 갖고 비즈니스를 타니까 와 가시방석이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타가지고 일을 잘하고 이 미천을 뽑아가지고 이 국익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미국 국회의원들이요. 회의 출발은
이코노미입니다. 되게 자비를 플러스합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요 해외 그 출장도 진짜 많이 가고 외유도 많이 가고 일본이나 미국은 이렇게 가는 경우 없어요. 그리고 진짜 자비고요. 와 커버스 저 한국당 진성당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오셔갖고요. 자 돌직구님이 수요일날 안영아님 머리 너무 멋있었는데 오늘 전영님 헤어스타일도 이쁘고 채널A 헤어팀 능력자가니까 우리가 이제는요 다 이 셀프 헤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지난번에 팜하고 왔잖아요. 머리에 돈 좀 썼습니다. 네. 아 그날 자기 5만 원이나 썼다고 그랬죠. 예, 5만 원 파마도 좀 한 거죠.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부분 파마. 아 부분 파마 역시 인물이 워낙 좋은데 그냥 아 우리 김순영 교수님 들어오셨다. 안전빵빵이 옳은 일에 대해서 거침없이 달리길요. 아 반갑습니다. 자 주제를 또 다시 한번 바꿔보시죠. 예. 주제 바꾸기 전에 네. 안빵TV 유튜브에서 구독해 주시고요. 네.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주위 분들한테도 꼭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영업 이걸로 이제 네. 중간 영업 마치겠습니다. 네, 중간 중간 광고. 광고입니다. 네.